왜 웃어? 그거는 말하면 안 돼. 널 위험에 빠뜨릴 거야. 그 막 여중 레즈 이런 거예요. 막 신화 춤추는 언니들 좋아하고. 비즈니스 게이 퍼레이드. 나 이렇게 실수할 줄 알아. 성에도 있지, 춤도 추지. 거기가 약간 지옥이죠. 네, 여러분 큐플래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뻐들 좀 해봐. 네,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는 K-팝과 퀴어 문화에 대해서 왜 웃어? 지금 진지하게 지금 K-팝과 퀴어 얘기를 하고 되게 있는데 진지하게 웃은 거예요. 진지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K-팝과 퀴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희가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K-팝 하면은 되게 다양한 뭐 특집 기사도 있고 뭐 특집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젊은이의 K 젊은이의 뭐 열정, 뭐 세계로 나가는 한류 콘텐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K-팝에서 또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퀴어 팬덤이죠. K-팝이 또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난 어떤 퍼포먼스나 굉장히 퀴어 하위 문화를 흡수하여서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외에 광범위한 퀴어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알아챈 기획사들이 또 맞춤형으로 다시 퀴어 문화를 흡수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식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K-팝과 퀴어 문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밀착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성장해온 이제 역사가 있고, 당연히 한국에도 퀴어 팬덤들이 있고, 이 퀴어 팬덤들이 K-팝 안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그 괘씸죄. 퀴어가 K-팝을 다 일으켜 세웠다, 벽돌 하나까지 다 우리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없었으면 아울렛이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백화점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은 그 정도야. 근데 너무도 괘씸하게 아무도 우리 얘기를 안 해요. 퀴어 팬덤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있어요. 얘네가 또 따로 무슨 뭐 청소년 팬덤, 뭐 중장년 팬덤 따로 조명했네? 했어. 삼촌 팬들 맨날 얘기하고. 이모 팬들하고 막. 맞아요. 우리만 안 한 거잖아. 그럼. 차라리 K-팝의 이 흡수한 퀴어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던가, 입 싹 닫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역사에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남겠다. 오로지 여기 책으로만 남을 수 있겠다. 책 한 권. 퀴어돌로지 책 한 권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상으로 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혼자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아는 지식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도 K-팝을 좋아를 하는데 그게 복수심은 있지만. 복수심은 있는데 머리가 나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니, 본인의 잠재력을 왜 그렇게. 네, 저는 퀴어돌로지라는 책을 기획하고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다에서 일하고 있는 주연이고 많은 것들의 덕후입니다. 네, 저는 큐플래닛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방송 요정 페어리 심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수심은 있지만. 복수심은 있는데 머리가 나빠.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K-팝에 퀴어 팬이 있어요, 그리고 퀴어 팬의 영향을 K-팝이 받았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KTX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티가 나지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쟤네가 다 뭐 게이란 얘기야, 뭐 레즈비란 얘기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텐데 어떤 K-팝에 있어서의 퀴어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팬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희한하게 K-팝 덕질하는 사람들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무래도 익명성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본인의 이렇게 정체성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였고, 이게 덕질이 혼자 하는 것보다 사실 여럿이서 같이 하면 사실 재밌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팬들도 그 안에서 약간 친구를 만나고 같이 덕질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또 덕질하는 재미잖아요. 약간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그때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도 커밍아웃도 해보고 뭔가 오히려 이런 책이나 아니면 어떤 여성학 수업 이런 데보다
지금 약간 동시대에 내 또래 퀴어들이 약간 뭐 하고 사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약간 팬덤에 가니까 다 만나. 네, 공간이 저한테는 팬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팬덤의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 약간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었고, 아,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퀴어로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를 덕질한다는 건 사실 취향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정체성이란 것도 되게 어떤 취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여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어떤 일종의 사실 취향의 문제인데, 이상하게 그런 같은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를 말하다 보면 왜 좋아하는지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정체성 얘기도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더 덕질과 함께 어떤 퀴어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모이면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일상에서 그럴 수 있는 사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있을 때 계속 끊임없이 나는 뭘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약간 그 사람들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퀴어도 그런 맥락으로 말할 수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되게 퀴어를 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되게 그건 숨겨야 돼, 그거는 말하면 안 돼, 널 위험에 빠뜨릴 거야, 약간 이렇게 몰아가는데, 거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일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몸이 되고 싶은지, 뭐 어떤 정체성 가지고 싶은지. 진지하게 지금 K-팝과 퀴어 얘기를 하고 되게 있는데. 진작에 웃은 거예요. 진작에. 네, 그래서 저희가 K-팝의 퀴어들은 왜 이렇게 몰리나, K-팝 퀴어한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온 김에 퀴어 팬들의 또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그 설문을 진행했던 질문들 중에 K-팝은 퀴어할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딱 보자마자 눈에 들었던 답은 그 수많은 아이돌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고 다양한 컨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게 마치 퀴어들이 자신을 탐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퀴어들만큼 자아 성찰을 많이 왜냐면은 누구도 우리에게 누군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한 지식으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 늘 성찰해, 늘 맞아. 고민해, 늘 내면을 들여다봐요. 사실 저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나의 유난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우리는 계속 뭔가를 탐구하고 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이돌들이 자기만의 어떤 멋을 찾아가고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과정하고 비슷하구나. 저는 이거 정상성 범위 내에서의 퀴어한 느낌. 퀴어는 한데 퀴어는 한데 어쨌든 철저한 정상성에. 아이돌 산업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산업에서 추구하는 건 어쨌든 정상성이잖아요. 이렇게 맞아. 너무 많이 벗어나진 않는. 그 안에서 적당히 퀴어한 느낌? 그리고 왜 퀴어 팬이 많을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주로 아이돌들은 동성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그런 문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소도 같이 쓰고 같이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그런 약간 동성 간에 함께 어떤 인생의 메이트가 되는 어떤 성장 서사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그 안에 어떤 동성 간의 어떤 관계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사실 아이돌 아니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관계성들 때문에 더 K-팝 아이돌들을 되게 퀴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생기고, 약간 그래서 퀴어 팬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 벌새 감독이 어떤 관계든 다 어느 이상으로 깊어지면 로맨틱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K-팝 아이돌 그룹들이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되게 퀴어하게 해석되기 좋은
그런 문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에게 계급이란 없죠. 이제 웬과 름만 있을 뿐. 이런 답이 있네요. 지독한 이성의 문화 안에서 동성만으로 갈라놨더니 그 안에서 커플링을 퍼매기는 기이함이 바로 퀴어하다고 생각한다. 그 막 여중 레즈 이런 거예요. 막 아니 남녀공학을 안 맞는 거 되게 약간 좀 유교적인 이유 때문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남녀가 합반을 하고 그리고 막 너 남녀공학 가서 뭐 연애하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맥락으로 갈라놨더니 이제 그 안에서 막 신화춤 추는 언니들 좋아하고 막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요소들에 되게 주목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와킹과 보깅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남자 아이돌들도 맞아, 화장하고 크롭티 입고 그래서 되게 어떤 퀴어 안에서 어떤 그런 교란적인 어떤 젠더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K-pop 1세대 정말 H.O.T 이때부터도 되게 K-pop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되게 어떤 여성성을 뽐내고 싶은 어떤 남성들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남성성을 숨기고 싶지 않은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뭔가 좋아할 만한 롤모델이 사실 규범적인 세계에는 없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배제되잖아요. 되게 불이익을 당하고 근데 약간 그런 롤모델들이 무대 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H.O.T도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레즈비언 팬들이 있었고 많은 레즈비언 팬들이 H.O.T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퀴어 문화와 어떤 K-팝이 굉장히 교차되고 약간 맞물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K-팝이 퀴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의견들도 있어요. 궁금하긴 해요. 퀴어함을 이제 차용하기만 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왜냐면 뭐 와킹이든 보깅이든 막 이런 것들을 어쨌든 퀴어 문화를 가지고 와서 무대도 만들고 하지 퍼포먼스도 하고 하지만 그 역사나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죠.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계급이란 없죠. 이제 웬과 름만 있을 뿐. 그래서 저희가 이 K-팝과 퀴어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퀴어 팬덤들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든 이렇게 구체적인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화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에는 이 퀴어이자 또 한편으로는 또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이 퀴어 팬들의 생각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이 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K-팝을 둘러싼 이제 약간 퀴어들의 은어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퀴어한 요소들을 표현하는 은어들을 좀 준비해서 그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K-팝과 퀴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비개퍼, 비래퍼입니다. 무슨 뭐의 줄임말이죠? 비즈니스 게이 퍼레이드 아니고 비즈니스 게이 퍼레이드. 아니 나 이렇게 실수할 줄 알았다. 아니 너무 근데 한국 줄임말 너무 심해.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 네, 그리고 비래퍼는 비즈니스 레즈비언 퍼포먼스라고 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위해 게이인 척한다, 뭐 비즈니스를 위해 레즈비언인 척한다. 라고 풀었으면 그런 말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그들이 척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위기만 풍기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들의 그런 관계성? 요즘 관계성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을 계속 소비하도록 만들면서 그들의 팬덤 내에서 계속 묶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약간 제일 처음에는 약간 비꼬려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 맥락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약간 먹고 살려고 저런 것까지 하는구나.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퀴어 팬덤에서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맥락은 어쨌든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라는 것이 아예 뭐 퀴어, 게이, 뭐 레스, 트랜스 이런 단어조차도 사실 잘 꺼낼 수가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즈니스일지라도 너희는
뭔가 게이한 걸 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저걸 우정이라고 보겠지만 우린 알아 비즈니스긴 하지만 저 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걸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소환해보기 위해서 웃으면서 어떤 그 사회의 보수성을 비웃으면서 그 용어를 쓰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비즈니스 게이, 비즈니스 레즈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진짜 웃겨. 비즈니스면 용서해줘.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게 이 팬덤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죠. 게이스러움 때문에 하나가 되고 레즈비언스러운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더 이게 비하더워. 팔리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앞에 비즈니스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산업이 진짜 이상한 산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더 친밀할수록 팬들이 좋아한다라니까 이런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왜 그런 얘기도 있었지.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시켜서 얘네들이 퍼포먼스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면 이게 결국 산업적으로 돈이 되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좀 재밌죠. 예전에는 막 팬픽 경연대회도 하고 막 그랬다고. 일단은 이 말인즉슨 아이돌 중에는 게이랑 레즈비언, 뭐 퀴어가 없을 거라는 전제에서 이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팬덤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친밀한 약간 관계성이 나왔을 때 이것은 다 약간 연기일 것이다. 퍼포먼스의 일환일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약간 의아한 지점이 있고 굉장히 어쨌든 퀴어가 아닌 사람 약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용어다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산업이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뭐 1세대 흔히 우리가 지금 분류하는 1세대 아이돌들이 나오고 그리고 팬픽 문화가 굉장히 흥행했고 막 이제 코스프레 문화가 흥행했고 그러면서 산업 이제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퀴어 팬덤이 따라 붙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맞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좀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기가 있는 커플링을 일부러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세운다던가 맞아. 둘이 뭔가를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룹 내에서도 짝들이 있어. 맞아. 일부러 짝짝짝짝 세워놓고 이렇게 뭔가를 시키고 뭐 게임을 해도 걔랑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런 친밀감을 계속 더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그 저희가 이제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저희 질문으로 네. 비계퍼, 비래퍼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뭐 현상을 묘사하기에 정확하다, 적확하다.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팬들의 니즈에 맞춘 거니까 특별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비즈니스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비즈니스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궁예이신지? 기만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애들이라고 하셨네요. 애들을 바로 이성애자 패싱시켜버리는 것도 이성애 중심적인 매한가지라고 이렇게 그런 답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비계퍼, 비래퍼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약간 또 다른 편견을 필터를 씌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 내에서도 사실은 퀴어 얘기를 하면 되게 사이버블링이 쉽게 당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퀴어 얘기를 하는 곳이 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핀트가 나갔다 하면은 그 아이돌을 이제 퀴어로 해석했다고 해서 사이버블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팬 입장에서 그 언제나 약간 사이버블링에 긴장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몇 퀴어 팬들은 진짜 저 진짜 게이인데 진짜 저 레즈인데 라는 말을 약간 사이버블링 당하지 않고 말하려고 뭐 비계퍼 잘 봤다 뭐 비래퍼 잘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헤테로 중심적인 언어로 그냥 말해놓고 이제 비계로 싹 가는 모든 게 비즈니스인데 사실 사회생활도 비즈니스고 그런데 게이라고 비즈니스 못할 건 무엇인가? 맞아. 비즈니스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뭐야? 못할 건 무엇인가? 많은 순간 많은 것들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런 어떤 게이함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죠. 이제 만약에 그들이 이성애자고 아. 이성애자고 그냥 퍼포먼스로서 우리를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야, 내 인생이야. 약간 그런 기분? 한편으로는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엄연히 그러니까 진짜는 얘기를 못 하는데 퍼포먼스는 저렇게 티를 낼 수 있구나. 그게 제일 괘씸. 맞아, 그게 제일 괘씸하죠. 괘씸해 있는 거지. 맞아. 저게 퍼포먼스로는 되네? 우리는 말 못하는데? 아. 근데 사실 그 비계퍼가 이 아, 네. 경계인 거죠 사실. 근데 전 비계퍼, 비래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려. 왜냐하면 그냥 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당사자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은 그런 어떤 친밀성을 사실 볼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그게 다 당사자성을 숨길 필요가 없는 사회에 살고 꼭 뭐 아이돌의 그런 비계퍼, 비래퍼가 아니더라도 그런 친밀성을 정말 길에서도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서사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하면 뭐 그게 베스트지만 지금으로선 그거라도 아니면 먹을 게 없다. 비계퍼, 비래퍼라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겠다. 너무 가뭄이 오래되었다. 되게 특이한 문화인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한 그 금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 속에서도 동성애적인 뭔가를 서사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그쵸.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지극히 한국적인 무언가지 않나? 근데 사실 케이팝이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금기시 되는 것들이 다 약간 응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한국은 그렇게 막 놀이 문화가 뭔가 발달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장려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논다 이런 거 되게 유흥이란 말이 사실은 좋은 의미로 잘 안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춤추고 노래하는 거 다 좋아하면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엄청 좋아하면서 맞아.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체면치레해야 하느라 할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케이팝의 어떤 도파민 저장소처럼 약간 다 몰려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래서 여기 이제 게이도 있고 레즈 어, 퍼포먼스도 있고 동성애도 있지, 춤도 추지, 노래도 부르지, 예쁘지. 그러니까 뭔가 막 뭐라 그러지? 약간 길에서 입기 어려운 옷도 막 노출도 막 자유롭지 막 하니까 거기가 약간 지옥이죠. 지옥이지만 빠져들고 싶은 지옥. 근데 나 마지막으로 이건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분이 헤테로 패싱이고 헤테로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동의는 해요.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라고 비계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저 모두가 다 하죠. 나도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어딘가에선 게이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 아. 게이인데 더 게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아니 근데 지금 다 우리 비즈니스 퀴어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드러내고 있긴 한데 지금 봐봐요. 무지개 목걸이 하고 막 이렇게 평등의 온도를 높이자 이러고 아니, 물론 매일 하고 다니는 거긴 하지만 더 더. 퀴어 자아를 더 꺼내서 지옥이지만 빠져들고 싶은 지옥. 그래서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비계퍼, 비래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비계퍼, 비래퍼 하면은 끌려 나오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바로 이제 퀴어베이팅입니다. 네, 퀴어베이팅 사실 이게 많이 쓰긴 쓰고 되게 하긴 하는데 사실 또 사람들이 잘 많이 헷갈려.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비계퍼, 비래퍼랑 퀴어베이팅이랑 뭐가 달라? 약간 맞아, 그런 생각이 맞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퀴어베이팅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비계퍼, 비래퍼도 일종의 퀴어 베이팅의 하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 퀴어 베이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퀴어라는 은은한 분위기만 풍기는 거예요. 약간 퀴어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약간의 암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근데 그것이 퀴어다. 뭐 퀴어니스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뭔가 저게 퀴어인가? 지금 저거 퀴어 무슨 서사인가? 퀴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냥 그 여지를 계속 그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이거는 퀴어 서사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퀴어 어떤 캐릭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일종의 낚는 거죠. 베이팅이 어쨌든 낚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퀴어들을 낚는 거죠. 너희 얘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콩고물은 흘리는데 흘리는데 떡은 안 준다. 그냥 흘리기만 조금씩 흘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베이팅이 이렇게 낚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퀴어한 것을 암시하면서 낚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게 퀴어들을 낚기도 하는. 그쵸. 퀴어들을 낚는 거. 아니면 이제 그런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낚기도 하고요. 그쵸. 그 K-팝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어 베이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퀴어 베이팅이란 말 자체는 K-팝 산업에서 탄생한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원래 영미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전에, 지금은 어쨌든 퀴어 서사를 담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흘리는 느낌의 작품들, 컨텐츠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퀴어 베이팅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쓰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K-팝이 글로벌화되면서 그쪽 이제 영미권 사람들도 보다 보니까 K-팝도 저기도 퀴어 베이팅이 있네 하면서 퀴어 베이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용어가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면서 사람들도 이제 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사람들이 뭐 K-팝 퀴어 베이팅이다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계퍼 비래퍼 얘기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거 퀴어 베이팅 아니야? 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약간 묘하게 동성의 분위기를 뭔가 풍긴다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냥 퍼포먼스, 안무나 어떤 거에서 약간 진짜 좀 스킨십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몸을 훑는 스킨십, 동성끼리 막 몸을 훑는 스킨십을 한다거나 좀 약간의 진한 스킨십을 한 안무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서 저런 것도 퀴어 베이팅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오케이 퀴어 베이팅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낚진 않았지만 어쨌든 퀴어 비슷한 무언가를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 좋은 거 잘한 거 아니야? 그냥 얘네가 이건 퀴어입니다. 퀴어 이야기입니다라고 말만 안 했지. 어쨌든 보여준 건 다 보여준 건데 그러면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퀴어 베이팅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서 보면 분명히 그게 무조건 퀴어 베이팅이 100%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기나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는 진짜 대놓고 이거 퀴어입니다라고 보여주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 있어요. 한국도 아직까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라도 좀 보여주려고 어떤 의미에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 계속 반복되잖아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것만을 반복하고 진짜 퀴어 서사라던가 뭔가 퀴어 캐릭터 이런 것들은 결코 보여주지 않고 그 베이팅만 계속 반복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약간 억울함의 사례가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건데 그건 낚인 너네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 축적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돌이 커밍아웃 한 것도 아닌데 왜 너는 자꾸 낚여? 라는 질문을 받을 때의 억울함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낚인 팬의 잘못이 아니라 퀴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호모포빅한 어떤 시선들이 그래서 말한 적 없잖아. 퀴어라고 말했어? 말 안 했는데 왜 자꾸 네가 그렇게 해석해? 맞아. 라는 이제 질문이 반복될 때, 그게 역사적으로 축적됐을 때의 어떤 그런 분노가 사실 이것을 이제 퀴어 베이팅이라고 지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퀴어 이야기, 퀴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실 사람이 그렇게 몰려가기 너무 쉬운 것 같아. 누군가 그걸 퀴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네 사상이 썩어서 그렇다. 맞아. 뭐는 뭐가 보이는데 네 사상이 썩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게 너무 사실 퀴어 콘텐츠가 충분하게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연출하는 거면 그쵸, 사실 그럴 수 있죠. 선택일 수 있죠. 근데 없는데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견들이 계속 반복돼서 약간 제기되는데도
모호하게만 이것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창작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택? 약간 작품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맥락상 이것은 모호한 것이 맞다라는 맞아.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 맥락상 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끝나?가 사실은 퀴어 베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거는 선택이었어 라고만 한다면은 이게 뭐 한 번 봐줄 일이지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해서 뭔가 우리는 결국 모호하게밖에 약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와 사실 연결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킹받는 게 너무 킹받아. 국내에 사는 퀴어로서 어쨌든 케이팝이 글로벌화되고 되게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에 있는 퀴어들은 케이팝의 이런 퀴어 베이팅을 보고 되게 케이팝이 퀴어 프렌들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슨 뭐 그런 장면을 보여줬어. 그럼 저 그룹이 되게 LGBT 지지하나 봐, 뭐 퀴어 친화적인가 봐. 그럼 현실의 한국 사회를 사는 지금 퀴어들은 여전히 맞아. 억압받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이쁘게 포장해서 약간 심지어 약간 모호함으로 포장했지만 해외에 있는 퀴어들은 저거 퀴어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이럴 때 너무 킹받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잠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 몇 명을 이제 커피를 사주면서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한국에 갔었을 때 아이돌 사진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확신에 차서 한국이 퀴어 프렌들리한 어떻게 속았어. 국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만 커밍아웃을 한 거였어요. 학생들한테만. 와서 네. 근데 다행히 그 모여있는 학생들 중에 아무도 그분을 실망시킬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언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죠. 약간 만약에 이 중에라도 되게 호모포비아가 있었으면은 정말 난감한 근데 충분히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선생님이니까. 네, 그게 진짜 약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케이팝이 사실은 뭔가 그 문화의 선구자나 개척자 노릇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자리를 탐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인물, 레거시로 남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급진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베이팅을 멈추고 그냥 이제 한국에서 퀴어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돌들 노래 보면 사실 그냥 그런 노래 같지만은 막 되게 사회 비판적이고 막 맞아. 저항과 반항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그 노래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뭐가 남지? 케이팝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에서도 무지개 깃발도 좀 흔들고 LA 선언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